최근에 2026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라고 이게 또 SNS에 엄청 퍼졌더라고요. 근데 이거 싹 다 가짜뉴스입니다. 지금 경찰청이 직접 가짜뉴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2026년부터 달라지는 7가지 교통편을 직접 정리해 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드디어 번호판이 바뀝니다. 최근 몇 년간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늘면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결국 정부가 전면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해 왔던 게 바로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륜차들과 또 번호판을 떼고 질주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배달업계 이륜차가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운전하는 라이더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스티커로 붙이는 전면 번호판을 도입했는데 현재는 영업용 이륜차에 먼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범 운영 이후에 모든 이륜차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 번호판도 새로 바뀝니다. 현재는 이륜차 번호판이 뒤쪽에만 있는 데다가 굉장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단속도 어렵고 식별도 어렵기 때문에 후면 단속 카메라도 도입을 했지만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3월부터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대폭 늘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현재 번호판 사이즈고 오른쪽이 이번에 개선되는 번호판이에요. 확실히 기존 번호판과의 차이점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후면 단속 카메라로 모두 다 확실히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2026년 1월부터 경찰을 포함해서 신규 승인되는 모든 차량에 AEBS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먼저 이게 뭐냐면 AEBS라고 비상자동 제동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장착한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나 또는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예요. 가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렇게 전방주시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생길 수 있죠. 이때 모든 차량에 비상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 추돌 사고율은 40%로 줄고요.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AEBS 기능이 포함된 차량만 판매할 수 있게 의무화시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AEBS 장착 의무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시스템 오류로 이유 없이 급정지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보완한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드디어 모든 고속도로에 이게 도입됩니다. 이게 잘 시행되면 앞으로 고속도로의 주행시간은 크게 단축된다고 하고요. 또 톨게이트를 지날 때 정체될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근이 딱 두 곳이 있다고 해요. 먼저 톨게이트 진입 부근과 IC 진출입 구간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톨게이트 방식이 모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금소 통과 후에 합류 지점에서 TCS 차로와 다시 합쳐지기 때문에 심한 정체가 발생하는데요. 이거 결국 해결한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스마트 톨링 하이패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톨게이트 구간을 없애버리고요.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인데요. 작동되는 원리가 먼저 레이저 감지기로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고 이어서 영상인식 방식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모든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또 합류하는 과정도 없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어서 정체가 크게 해소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네 번째는 장거리 단거리 전용 차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1,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IC 진출을 위해서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바꾸면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따르던 차량들의 정체가 발생하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한 차량의 경우도 4차로에서 1, 2차로로 빠르게 차선을 바꾸면 당연히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은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요. 특히
버스 전용차로 시작점에서는 이 상습 정체가 정말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고속도로 진입하는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를 가기 위해서 곧바로 4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먼저 중앙차로에 점선을 없애고요. 한가운데에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해요. 가끔 미리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갑자기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들 때문에 정체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1, 2차로에 급행 차로를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량은 이 차로로 이용해야 되고요. 대신 3, 4차로는 일반 차로로 구분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IC를 빠져나갈 분들은 미리 3, 4차로에 진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쭉 가야 되기 때문에 IC 진출입 구간에서 이제 끼어들기며 얌체 운전 자체가 막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장거리, 단거리 전용 차로는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나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등 나들목 간격이 짧고 상습 정체가 심각한 구간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58년 만에 이게 설치됩니다. 바로 트램인데요. 트램은 쉽게 말해 노면을 달리는 전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램이 인구 증가와 교통난 등으로 1960년대에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한다고 합니다. 먼저 생긴 건 사이즈가 작은 지상 전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니 한 대당 260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출퇴근 시간대에는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해서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대중교통이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통 시기는 2026년 하반기로 먼저 위례 신도시에 만들어지고요. 이 외에도 대전이나 울산, 속초, 송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공사 중이거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신호에 맞춰서 도로를 가로질러가는 형태로 지어지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출구가 지하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임산부나 유모차 또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굳이 기존에 있는 좁은 땅에 이 트램 노선을 만들 필요가 있냐? 오히려 운전하는 사람들이 트램을 탈 수 있으니까 정체가 해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막상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먼저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한 운전자가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싸해서 상향등을 켰더니 그 순간 전혀 보이지 않았던 트럭이 보였다고 합니다. 바로 스텔스 차량 때문인데요. 스텔스 차량은 전조등이나 미등, 후미등을 전혀 켜지 않고 운전하는 차량을 뜻하지만 내 차가 아무리 전조등을 잘 비추고 있더라도 스텔스 차량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전조등 안 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대다수가 깜빡 잊었다는 이유로 안 켜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말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고작 벌점 없이 2만 원의 처벌이 끝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국토부가 나섰습니다. 현재는 차마다 좀 다르지만 자동차 왼쪽 레버를 보면 오토, 전조등, 미등, 오프 버튼이 있어요. 근데 요새 나오는 신차의 경우는 이렇게 이 오프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차량부터 전조등 오프 기능이 제거된 상태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모든 신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2027년 9월까지 단계별로 모두 없애기로 했는데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차량 핸들에만 전조등 오프 버튼이 삭제되는 거지 이렇게 LCD로 전조등 기능을 운전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고요. 또 변속 기어를 비주차로 해놓았을 경우 전조등 기능이 꺼지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서 설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자동차세 연납인데요.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을 해줘서 돈을 조금이나마 절약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10%까지 할인을 해줬어요. 하지만 세수 부족의 이유로 매년 할인율이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2025년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유지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보시는 것처럼
1월에 선납을 할 경우 1년분의 4.58%를 할인받을 수 있고요. 3월은 3.76, 그리고 6월과 9월은 2.51, 1.25%로 하반기에 납부할수록 공제 혜택이 줄어들지만 이게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난 수준이라 이제는 굳이 연납을 해야 되나 싶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유차의 경우는 환경부담금이라고 매년 할인율이 10%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 3월에는 5%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월에 자동차세나 경유차, 환경부담금 모두 연납으로 신청해서 꼭 할인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2026년부터 바뀌거나 또는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